KF-21 엔진의 이상한 디자인이 공개돼 미국을 놀라게 했다. 모듈러 엔진, KF-21 엔진 활주 시험, 국산 엔진 덩치 커져. 지금 미국이 너무도 다급한 이유. 항공 엔진 자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미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으로도 보기 때문에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서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KF-21, 수리온과 같이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항공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엔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엔진 국산화가 필요해요. 민, 관, 군의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한 노력 이렇듯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에 임하고 있어요. 민, 관, 군 모두 함께 말이죠. 그 중에서 민간 기업 대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10,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개발센터를 개발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최대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는 250명,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전략까지 가지고 있어서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가 될 날이 더 기대됩니다. 여기에 방사청장의 말도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필요성과 위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공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방사청과 공군, 업체, 학계 모두 힘을 모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가 만들어낼 경제적 파급 효과 첨단 항공 랠리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화가 미국 코네티컷에서 퓨처 엔진데이를 개최하며 글로벌 항공 엔진 사업을 확대했어요. 참고로 코네티컷주의 항공 엔진 제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6억 달러의 GDP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는 15,50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주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100명 이하 소규모 기업도 최대 2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회사로서 항공기 엔진 개발부터 양산까지 힘쓰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2050년까지 생산 파급 효과는 최소 30에서 43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개발까지 고려하면 최대 95조 원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놀라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 참고해보세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첨단 항공 엔진, 민, 관, 군 모두 모여 의지를 다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 개발에 임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있어서 멋지네요. 앞으로의 발걸음도 응원합니다. 2. 운용 50년 넘은 발칸 30mm 대공포 1000호 대안될까? 한국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의 약 2%를 달성하며 신흥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지대공 무기 체계는 여전히 50년 된 발칸포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의 퇴역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아 순차적인 무기 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mm 견인형자주형 발칸포는 지난 1973년 배치 이래 수차례 개량을 거쳐 2025년에도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대공 감시 임무뿐만 아니라 서해 인근에서 진행되는 발칸 실사격 대회 등 연내 계획도 올해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빠른 연사 속도 대비 한계 많은 발칸. 현실적으로 명중 기대 어려워. 현재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20mm 견인형 발칸포는 KM167A3로 국산화와 수차례 개량을 거친 모델이다. 분당 3,000발에 달하는 높은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상황에 따라 10발, 30발, 60발, 100발 등 발사탄수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50년이 넘은 무기인 탓에 선천적인 한계가 있다. 높은 발사 속도 대비 500발 이하로 제한되는 탄통 용량과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탄 링크 수동 결합 방식은 숙련된 병. 간부를 막론하고 까다로운 관리 요소로 꼽혀왔다. 크게 떨어지는 사격 명중률도 아쉬운 점 중 하나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발칸포는 비행기를 조준 겨냥하는 사격 방식보단 화망 사격 방식이 권장된다. 비행기를 정확하게 격추하는 것보단 다량의 탄약을 하늘로 난사해 화망을 만들어 비행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전직 대공포병 출신 군 간부는 발칸포 제원과 작동 원리상 정밀 사격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항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신궁, 천궁 등에게 맡기고 발칸은 화망 사격으로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전 수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칸은 100발을 쐈을 때 한 발이 관역에 맞으면 성공으로 평가한다며 발칸 단일로는 대공 전술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크 오른쪽 화살표 천궁, 미스트랄 오른쪽 화살표 신궁, 발칸보다 연식 덜 된 무기도 이미 퇴역, 동시기에 도입된 호크 미사일, 미스트랄 등 과거 대공 미사일은 이미 천궁, 신궁으로 각각 대체됐다. 지난 1983년 한국군에 도입됐던 호크 미사일은 지난 2022년을 끝으로 공군 중거리 무기 체계에서 공식 퇴역했다. 공군은 지난 2015년부터 천궁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지난 2022년 모든 호크 포대를 천궁 I, 천궁 II로 교체하며 호크를 정상 퇴역시켰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신궁 역시 미스트랄을 밀어내고 휴대용 단거리 미사일 부문 전력화에 성공했다. 미스트랄은 1988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해 출시 후 35년이 지난 무기다. 지난 1990년대 프랑스에서 대량으로 한국에 도입된 미스트랄은 지난 2005년 신궁의 양산 이후 점진적으로 대체 수순을 밟은 뒤 지난 2022년 사실상 퇴역했다. 약 20여 년 수준인 미스트랄 유도 미사일의 내구 연한도 이미 지난 2010년대에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발칸을 대체할 무기 보급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용 50년이 넘으며 좌석 하단 배터리 자석 우측 레이더 불량, 겨울철 포신 내외부 상태 이상 등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발칸포는 20mm 탄 제작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육군 공군 정비관들의 노하우가 풍부해 당장 대체가 급박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향후 발칸을 대체할 후보로는 30mm 포탄을 사용하는 자주대공포 1000호 K-30W 가 꼽힌다. 육안으로 항공기를 탐색 조준해야 하는 발칸과 달리 자체 전자광학 추적 장비로 적기 추적이 가능해 대공 임무 수행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하나 시스템은 EOTS에 대해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EOTS 장치를 1000호에 보급해 일정 구간 감시 및 추적 시 다중 표적의 자동 탐지와 정밀 추적이 가능해졌다며 표적 격추 순간까지 사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형 무인기부터 고속 전투기까지 다양한 표적의 정밀 추적 및 사격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1000호는 현재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 도입돼 있으며 오는 2031년까지 육군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천호가 기존 발칸 대비 포탄 발사 사거리가 1.2km 이상 증가했으며 운용 인원도 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줄어 적은 인원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유명종 유동우기사업부장은 천호는 신속한 기동과 야간 작전 능력이 가능해 다양한 적의 적어도 공중 위협에 대응 가능하다며 향후 방공무기에 대한 관심 국가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 15B 대공방어대는 지난 6월 한 해상사격장에서 공군 최초로 천호 검증 실사격을 실시했다. 이진희 15B 대공방어대장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위한 검증 사격은 필수적이라며 천호 작전 요원들의 높은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완전한 대공방어 태세를 유지한 공군 정예부대가 되겠다고 말했다.